이 말이 있어요. 매도니 이약시는, 매수니 이약시는 이게 손해배상 예정 이약 금액. 이때는 계약 금액에 한정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자, 질문 들어갈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있는 게 좋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있는 게 좋아. 왜?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단순히 요렇게만 돼 있으면, 요렇게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끝나? 이렇게 돼 있으면 매도니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이미 계약금을 받았어. 이걸로 딴 거 계약해버렸어. 그런데 거기 더 얹어서 계약을 했어. 더 큰 걸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손해보는 거죠. 그럼 내 손은 누가 보상을 해? 그래서 요 내용을 넣어서 위약으로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적어. 예, 올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실제 손해액이 이럴 경우에는 예정이익 초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초과액은 청구가 불가능해버려요. 자, 그래서 별도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위약기억을 하면. 그래서,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약을 또 다 하는 거예요. 자, 특약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케이스예요. 매수자의 이야기의 경우에는 계약금 및 몰수 및 매매대금의 10%를 추가해서 배상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도금을 지나버렸어요. 중도금을 내버렸어. 근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못하고 가만 앉아있어? 서로가 싸워?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좋다. 내가 너 중도금 치르고 나서도 문제 생기면 네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10% 몰수할 거다. 그래도 할래? 오케이. 가는 거죠. 본 계약금은 이약 시 손해배상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약금은 그냥 몰수로 끝나고 그 외에 또 내가 특약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 이 말, 여기에 나온 말은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위약불로서 계약금은 몰수이고 별도의 손해배상은 별개다. 별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를 내가 더 받겠다. 이렇게 해서 특약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약이 없으면 소송 가야 돼. 소송 가야 돼. 자, 그런데 왜 그게 문제냐? 해약금 성질의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본다고 그러면, 자, 이 경우에도 이거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조항이 있으면 끝나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없으면 당연히 상대방한테 귀속은 불가해요. 실제 손해만 배상하면 끝이에요. 이때도. 야, 너 봐라. 너 계약금이 1억이 들어갔어. 1억이 들어갔어. 그런데 손해는 5천뿐이 안 났어. 야, 그럼 5천원 돌려줘.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약이 있는 경우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세요. 요거 여러분들이 단서 조항에 특약을 넣어주는데 요 두 조항을 넣어주거나 두 조항을 합쳐서 매수자 이하 경우는 계약금 몰수의 매매당의 10% 혹은 5% 20%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을 매수자가 깨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좀 힘들어지겠죠? 거꾸로 매도자의 이야기의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 및 매매대금의 10% 추가해 배상한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쪽 다 계약을 깨기가 힘들어지면서 또 이것이 실제 손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명확해지는 거죠.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겁을 주는 형태. 예, 형태. 쉽게 못 깨게 하는 형태. 예, 그래서 저는 요걸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달려고 여러분들이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런 정도에서 만족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요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야, 너 정말 할 거야? 너는 정말 할 거야? 그러면서 야, 너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계약금 가지고 너한테 받은 계약금 가지고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가 1억 줬어. 나 그럼 또 딴 거 사야 돼. 나 200억짜리 사야 돼. 여기다 1억 또 보태가지고 1억 또 보태서 더 큰 거 사면 네가 잔금 안 주면 나 잔금 못 줘서 깨진다. 더 큰 손해 본다. 그렇다면 10% 더 추가해서 할 거니까, 배상할 거니까, 요구를 할 거니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넣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실무에서는 요런 정도 선에서 끝내주셔야 돼요. 예, 요런 정도에서 끝내주신 것이 더 좋습니다. 왜?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게 문제예요. 예, 왜냐면 이런 말이 없으면 또 손해배상을 해라 어쩌고 막 또 싸우게 돼요. 둘 다. 그래서 아예 요거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예. 이학시는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예.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학시는 이 말이 들어가야지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안 생긴다. 예. 자, 요 말이 반드시 위학시 들어가는 게 좋다. 계약서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수정을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계약금의 성격을 총 요약을 다시 한번 뭐 헷갈리시죠? 아, 없어. 그냥 세 가지 종류의 하나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위약금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좋다. 자, 해약금은 이행 착수가 안 됐을 때 문제예요. 다른 약정 없어. 예. 매도인이 이행 안 하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이 이행 안 하시는 계약금을 상대방이 몰수된다. 이런 용어. 다른 약정 없어. 그럼 해제의 의사 표시로 본다. 그런 뜻이고, 위약금은 이 약정에 있는 데는 자, 이렇게 하는 거고, 매도인이 예약하는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이 지급, 매도인이 예약하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약금 플러스 손해배상 예정이 생겨버리니까 위약 조항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손해배상 이런 청구를 하거나 말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린 더 깔끔하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넣자. 왜냐면 계약이라는 게 연결이 됐어요. 자, 계약이 됐어요. 어차피 깨지는 계약이라면 빨리 깔끔하게 깨지는 게 좋아. 그걸 붙들고 그냥 손해 받느니 못 받느니 막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물건에다 또 다른 사람을 넣을 수가 없어. 그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일단 깨질 거다. 그러면 깔끔하게 깨게 만들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위약금 형태 계약금 성질로 가는 것이 좋다. 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없는 경우, 예. 이런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는 단순 계약금 몰수는 불가능하다. 실수만 배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계약서를 써놓고 중도권이 가버렸어. 중도권까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요런 식으로 가줘야만이 더 깔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약의 어떤 흐름을 한번 봐보자고요. 자, 중도금 치르기 전까지는 계약금 포기하고 스스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해약금 규정이에요. 성격이. 그러면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을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 동의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런데 중도금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계약금을 포기해도 계약 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손해배상 문제나 이약금 문제나 이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세 가지예요.
합의 해제. 야,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야, 나 그만할래. 돌려줘. 그래, 난 다 못 돌려줘. 이것만 줄게. 그럼 합의 해제. 약정 해제. 아예 계약서 쓸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우리가 해제한다. 약정 해제. 이행지체. 법정 해제죠. 돈 못 내. 잔금 때 계약금 잔금 때 잔금 못 치러. 중도금 때 중도금 못 치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날짜 지났어. 날짜 지났어. 그러면 최고하는 거죠. 최고해서 그 최고한 다음에 해제를 하는 거죠. 이때 이약금 조항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래 몰수하고 끝이에요. 이약금 조항이 없으면 10% 너무 많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약금 조항을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나는 계약 해제 필요 없어. 그 끝까지 이행 최고 후 소송을 해야 돼요. 자, 이행을 최고로 해요. 이행까지 가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요 부분이 대부분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중개업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도 이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 계약금만 지불한다. 그럼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매도인이 해약 요구. 매도인이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2배 줄게. 2배 줄게. 매수인 수용 거절하면 2배 줄게. 싫대. 그럼 공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값 오르면 해약하는 경우 가끔 있죠.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반드시 2배 보상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실무에서 얘기하자면 계약금을 2번에 나눠내는 거야. 2번에. 그 중도금을 조금 더 넣어. 한 번 더 넣어. 나눠서 넣어. 바로 뒷날. 계약 다음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 실무에서는 반드시 매도자의 구자번호. 매도자의 명의의 구자번호를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계약서를 뒤져봐야 그걸 알아요? 한번 계약을 하면 그 집의 매도인의 구자번호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해놔야겠죠? 자, 중도금